예, 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1월 12일이 됐네요. 화요일 지금 새벽 2시 20분입니다. 시간이 꽤 늦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할 회사는 LG전자 주가 전망 2탄입니다. LG전자 일단은 제가 그 1차 전망일 때 파이낸셜 피겨를 얘기를 안 드렸더라고요. 파이낸셜 피겨를 좀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18년은 61조 3,417억, 19년에는 62조 3,062억, 약간 늘은 거네요. 그래도 2020년 62조 6,662억, 또 조금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2조 7,033억, 19년에는 2조 4,361억, 2020년에는 좀 많이 좋아졌네. 3조 2,058억, 영업이익률은 4.41, 3.91, 5.12. 뭐 이제 대충 5% 정도 왔으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2018년 171.84, 2019년 173.12. 170빌이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쏘쏘입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지금 최근 뉴스 중에 글로벌 e스포츠 기업하고 마케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돕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 요즘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하는 거, 젊은 세대들에게 LG의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LG가 올드 브랜드 느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그 최대 가전쇼가 열리지 않습니까? 5주 동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좀 최근 뉴스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관한 뉴스들은 쭉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LG 퀀텀 나노 LED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이번에 또 나왔던 게 로봇이 좀 또 약간 화제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LG 롤러볼 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LG 전자의 앞으로 이제 앞으로 주가 전망하고 좀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LG가 그 가전사업부는 지금 세계 1위를 했다고 나왔고 계속 이제 좋은데, 문제는 휴대폰 사업부 22분기 연속 적자인가요? 그렇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LG전자가 바보가 아닌데 그 휴대폰 사업에 그렇게 22분기 연속 적자가 나면서, 사실 예전에 한때는 LG전자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른 부분 실적이 워낙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음 그래도 부담이죠. 근데 도대체 왜 이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LG전자의 그 나름대로 선택이 나름의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LG전자는 그러면 휴대폰 사업부를 애플이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밀리는데 접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게 미래 성장 동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LG전자가 삼성전자하고 전장 사업부를 키우고 있고, 전장 사업부를 키우려면 그렇고 앞으로 미래 가전도 그렇고 다 AI하고 연결돼 있고 전부 스마트화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하려면, 이게 스마트폰을 계속 어떤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그런데 축적되는 기술들이 다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LG전자가 반도체도 놓쳐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반도체를 못해서 만약에 이것까지 놓쳐서 AI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LG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오면서 끌고 간 데는 그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힘들어도 끌고 나온 부분이 지금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LG전자가
이제 앞으로 주가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너무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만큼은 못 가도 웬만큼은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LG의 뚝심인 거죠. LG화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배터리 사업부 그냥 적자 몇십 년 동안 나는 걸 지금까지 끌고 와서 지금은 물론 세계 1위까지 했다가 물량에서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서 지금 잠깐 그 기술력이 아니고 그 매출로는 세계 2위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다시 세계 1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LG의 뚝심이 이겁니다. 적자가 나고 힘들어도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면 그냥 끊임없이 투자하는 거 이게 나름대로 그 삼성이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버거운 경쟁 상대. 저는 제가 바둑을 조금 좋아해서 삼성하고 LG를 보면 예전에 그 조훈현하고 서봉수를 보는 것 같아요. 서봉수가 조훈현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간간히 한 번씩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조훈현 시대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친구이자 둘이 또 동갑입니다. 예. 생일은 서봉수 구단이 조금 빠른데 어찌됐든 LG하고 삼성이 그런 관계가 아닐까. 삼성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이고 물론 재계 순위에서는 항상 경쟁 상대가 현대자동차였지만 물론 삼성이 대부분 앞서 나갔지만 1년인가 현대그룹이죠. 그 당시에는 정주영 회장 있을 때 한번 삼성이 하나 앞선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쪽에선 그렇고 가전 사업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자 쪽에서는 물론 삼성이 계속 앞서 나갔지만 홈 어플라이언스 쪽에서는 LG가 그래도 약간이라도 계속 앞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가전은 LG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희도 예를 들면 세탁기 같은 경우에 LG를 쓰는데 LG가 가전 제품은 어, 뭐 어떤 품목에 따른 삼성이 나은 것도 있고 어떤 건 LG가 나은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LG가 나은 게 좀 꽤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세탁기 같은 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삼성을 두고도 분명히 앞서는 품질이 있었던 게 LG고 그런 뚝심 그러한 것들이 LG가 삼성한테 밀리지만 그래도 한 자리를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나 그렇게 싶고 어찌됐든 그 휴대폰 사업부를 놓지 않고 계속 기술을 축적했던 게 이제 슬슬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전자 주가가 앞으로 갑니다. 근데 꽤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뭐 구강모 회장이 제가 그때는 말했다시피 성장 동력을 지금 제대로 짚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갈지는 신의 영역이죠. 인간의 영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얼마나 갈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간다는 거 정도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실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예요. LG전자가.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여러분 취향에 따라 6개월이든 1년이든 여러분의 평가 기준을 놓고 보시고 뭐 수익을 많이 달성하시면 팔고 차익 실현해서 다른 걸로 옮겨 타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는 LG전자를 담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LG전자는 당분간은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시켜 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링컨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G전자를 팔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계속 들고 가시고 분할 매수로 지금 LG전자 주식이 없는 분들은 조금 사드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컨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서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이슈 중에 좀 전에 제가 노래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기사를 읽고 노래를 들었는데 임영웅의 스승으로 알려진 영지는 가요계에서 이름난 실력파 보컬리스트 영지의 첫 제자였다는 임영웅은 동경하던 나의 스타이자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렸던 수업이라고 했다. 영지가 트로트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주변에선 대체 왜? 라고들 했다. 가까운 사이인 장현정도 평소 트로트를 하고 싶다는 영지의 얘기에 혼을 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녀의 변신은 그만큼 노래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미숙의 내 하나의 사랑 각오로 받은 올 하트의 영지는 살짝 휘청거렸다. 그만큼 감격스러웠다. 이거 한번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아는 스타 강사 지금 연말 방송과는 한 진행자 때문에 시끄럽다. 역사 강사로 유명한 그는 세계사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 뭐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제작진과 당사자가 나서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또 음악 역사도 잘못 설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들이 연일 구설에 오른 거다. 근데 세계사하고 음악 역사는 이 사람의 전문 분야도 아닌데 왜 이런 부분을 진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출연시키지 않느냐며 질타한다. 공인받은 경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섭외 1순위다. 하지만 시청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제작진의 현실이다. 그러니 실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언변까지 갖춘 전문가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근데 결국은 전문가가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재미에 치중하다 보면 이번처럼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이다. 시사 프로는 생방송이라는 점이 제약이 되곤 한다. 녹화라면 전문가가 좀 재미없게 말해도 어느 정도 편집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지루한 부분을 걷어내고 자막과 효과만 넣어도 훨씬 프로그램의 생기가 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방송은 피할 곳이 없다. 전문가가 늘어지게 말하거나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도 속수무책 듣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채널은 돌아가기 마련이다. 제작진으로는 시청자를 잡아둘 방송형 전문가를 선택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죠. 방송에 익숙치 않은 전문가는 좀 더 부담스럽다. 한 번은 부검 전문의가 처음 출연한 적이 있다. 사전 인터뷰 때 괜찮았는데 막상 방송에 들어가니 시신 부위를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시신 주요 부위를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생방송 초반이라 끊을 수도 없고 앵커도 제작진도 혼비백산한 기억이 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전문성보다 방송을 아는 전문가로 섭외가 기울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제작진도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세계사 오류에서 보듯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제작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재미있는 전문가를 섭외한다면 그만큼 내용을 검증할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최종 책임은 언제나 제작진에게 있기 때문이다. 야, 이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그 문제가 되는 그 방송을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한편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좀 문제가 됐으면 그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어떻게 잘못했다 하고 만약에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런 사과방송 자막을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대로 전문가들은 그런 방송에 적합지 못한데 적합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방송과 전문가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청률 안 나오고 재미없는 TV만 계속 만들란 얘기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영혼 네이티브에겐 이렇게 들린다. How your English sounds to native speakers 그 내용이고요. 내용은 It's okay, it's okay 그랬을 때 상대편이 미안해 이거 어떻게 좀 뭐 괜찮아 예를 들면 내가 뭐 지나가다가 살짝 조금 이게 이렇게 했는데 약간 조금 세게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It's okay, it's okay도 괜찮은데 약간 너무 차가운 듯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worry about it 그러거나 it's nothing to worry about 이러면 훨씬 더 그건 뭐 당연히 그러네요. 말이 길어지면 훨씬 부드러운 표현이죠. It's okay. It's okay. 약간은 좀 진짜 차가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갑게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좀 상대편이 했는데 뭔가 약간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 아니면 근데 기분이 나빠 내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괜찮다 하면서 속으로 진짜 괜찮지는 않은 거죠. It's okay.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새벽이고 피곤하실 텐데 물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는 건 꼭 새벽은 아니겠죠. 어찌 됐든 LG전자 죄송합니다. 하도 삼성 걸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삼성이 입에 붙었네. 땡 삼성. 땡 삼성이 아니고 삼성이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엔 LG전자 갑니다. LG전자. Let's go.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